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중 통화 수합 계약 연장이 성사됐습니다. 미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IMF WB 연차 총회 및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 중인 이주열 한흥 총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에 갱신된 계약 내용은 금액 3,600억 위안, 만기 3년으로 기존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잠정 실적이 또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을 14조 5천억 원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지난 2분기 최대였던 14조 700억 원을 경신한 기록이자 지난해 같은 분기 영업이익보다 무려 179%나 증가한 실적입니다. 3분기 잠정 매출은 62조 원으로 역시 지난 2분기 61조 원보다도 1조 원이나 늘어났고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는 30%가량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의 날,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은 자진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권오현 부회장이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부품 부문 사업 책임자에서 스스로 물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삼성전자 이사회 이사, 의장직도 임기가 끝나는 2018년 3월까지 수행하고 연임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권오현 부회장은 겸직하고 있던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직도 사임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롯데마트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중국 매출이 지난해보다 7,500억 원 줄었고 올 한 해 전체로는 1조 2천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드 부지 제공으로 중국의 경제 보복을 당하며 롯데마트의 올해 1월부터 8월 중국 내 매출은 4,1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조 1,600억 원보다 7,500억 원으로 64%나 급감했습니다. 특히 이번 달 11일 현재 중국 내 롯데마트 점포 99개 가운데 87개가 문을 닫았는데 또 이 가운데 77개 점포가 중국 당국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10개 점포는 임시 휴업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오늘 시장은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단기 급등이 좀 있었습니다. 화, 수, 목 3거래일 동안 우리 시장은 좀 급하게 올라왔고요. 양시장 모두 올라왔습니다. 특히나 거래소의 상승폭이 그간 글로벌 시장의 상승폭보다도 더 컸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거래소는 삼성전자 최대 실적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호재가 나왔음에도 지금 삼성전자도 하락 추세고요. 주가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해외 이벤트 좀 지켜보자라는 관망세가 짙은 건데요. 미국 감세 법안의 의회 처리 과정이 좀 순탄치 않을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또 환율 보고서 임박 부분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해보자면 실적도 예상대로 삼성전자 잘 나온 상황이고요. 기대감 타 종목에 대해서도 여전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 내내 급하게 올라온 그 증시 부분 그리고 미국을 짚어보자 다음 주 중국도 짚어봐야 될 이슈들이 많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장에 대한 대비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한 또 대비책들 오늘 장 내일 장에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고 방송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470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가 많이 빠지진 않습니다. 2470까지도 지켜내면서 연고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지수의 낙폭은 크지 않은데 오늘 하루는 어떤 움직임이었는지 일중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장중에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2479포인트까지 전고점 뚫고 올라가기도 했는데 이후에 정오 이후에 조금씩 빠져내려오면서 247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2472선 472포인트 부근에서 이동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주체 어떤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주체 보시면 오늘은 기관이 주도합니다. 화수목 3거래일 동안에 외국인이 강하게 샀는데 어제 선물옵션 만기일 끝난 뒤에 외국인은 이제 매도로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어제까지 외국인의 포지션은 매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매도로 바뀌었다. 이 부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관은 어제까지 팔다가 오늘 반대로 1,028억 원 삽니다. 사는 가운데 금융투자가 902억 원, 연기금이 376억 원 각각 순매수합니다. 개인은
542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낙폭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낙폭을 지금 줄여가는 과정에서 272만 원대 지지받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낙폭이 커집니다. 85,700원대까지 빠지네요. 현대차도 1% 가까운 하락이고요. 이번 주 내내 눌려있던 포스코가 오늘 3.67%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도록 하죠. 삼성물산이 오늘 3.15%나 올라갑니다. 하지만 LG화학 빠지고요. 네이버가 빠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장중에는 7, 8%에 가까운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었는데 윗골이 되고 좀 빠져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연저점 경신했던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2거래일 연속 상승이고요. 오늘은 어제보다도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지면서 38,950원까지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삼성생명은 보합이고요. KB금융이 지금 400원 하락합니다. 신한지주 오늘 금융주들이 소폭 조정이 나옵니다. 현대모비스는 2%대 상승, SK텔레콤 0.37% 빠집니다. 자, 이제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낙폭이 좀 커졌습니다. 661포인트대까지 빠지면서 0.7% 이상 내려옵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70포인트 위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뒷심 부족입니다. 오늘 좀 흘러내리는 그래프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부근이 오늘의 저점 부근이다 체크가 됩니다. 수급 주체 어떨까요? 개인, 외국인이 사는데 개인이 좀 강하게 사고요. 외국인은 소폭 83억 원 정도 매수합니다. 하지만 기관이 오늘도 매도 포지션인데 기관이 1,445억 원이나 쏟아냅니다. 특히나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전주체가 오늘 매도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만나보도록 할 텐데 오늘 셀트리온의 상승폭이 무섭습니다. 한때 17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9%, 10% 정도의 상승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그래도 7.86% 엄청난 흐름 가져가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윗골이 달고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상승 흐름입니다. CJENM이 8만 1,000원대 터치하고요. 신라젠이 소폭 하락합니다. 좀 메디톡스 오늘 보톡스 관련주들 이틀 연속 급락 나옵니다. 25,000원 5.43%나 빠집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로엔도 오늘 2거래일 연속 급등에 따른 좀 피로감이 쌓인 모습이고요. 휴젤이 6% 빠집니다. 보톡스 관련주들 지금 2거래일째 지금 합쳐서 10%가 넘는 누적 하락률이 나옵니다. 코미팜, 바이로메드 빠지고요. 포스코캠텍은 4% 이상 내려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K머티리얼즈도 3%대 하락이고요. 컴투스, 서울반도체, 파라다이스 올라가는데 특히나 파라다이스가 이번 주 내내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17,000원에 육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FA는 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원달러 환율 어떨까요? 원달러 환율 오늘도 하락합니다. 1130원대가 깨졌습니다. 1129원 30전에 거래가 되면서 원화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국내 양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금일장의 이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조현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에서 많이 기다렸던 이슈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의 잠정실적 공시고요. 역시나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300만 원 주가에 대한 이야기, 320만 원까지 지금 얘기 나오고 있고요. 이 신고가 경신 행진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시장에서는 좀 화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 뛰어넘나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어떤 부분에 이 실적 부분은 좀 저희가 가이던스를 두고 볼까요? 네, 일단 오늘 가장 큰 이슈였던 삼성전자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잠정 실적 매출이 60조 원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14.5조 원 기록하면서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비교했을 때는 30% 그리고 180%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실적 호조를 견인한 게 바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호황입니다. 따라서 디램 가격이랑 낸드 플래시 가격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2018년까지는 이 반도체 부문의 실적 호조세는 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 2년 정도는 반도체 호황이 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인 실적 붐이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개선세는 앞으로도 좀 지속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 실적이 조금 더 잘 나왔던 이유는 아무래도 신제품으로 런칭이 됐던 갤럭시 노트 8도 예상보다 판매 호조가 좀 있었고요. 가장 우려가 됐었던 가전 부문 역시 작년과 비슷한 실적 좀 기록하면서 이번 실적이 좀 최대 분기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좀 중요한 시점인데요. 가장 우려가 되는 게 반도체보다는 오히려 가전 부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업황 호황이 좀 지속될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세탁기 제품에 대한 이제 트럼프 정부가 세이프 가드를 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가 최악의 경우에는 40%까지 붙을 수 있다라는 우려도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일단 한미 FTA 재협상이 실제로 현실화되려면 적어도 2년은 좀 걸립니다. 일단 협상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직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문제가 내년 이후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반도체 업황의 실적 호황으로 개선세는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이런 삼성전자 실적도 있지만 오늘 조금 더 금융주들이 특히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이 금융주에 좀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규제를 좀 완화시키자는 목소리가 좀 확대되고 있는 게 글로벌 시장의 흐름입니다. 최근에 글로벌 주식시장이 같이 동반 상승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 배경으로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글로벌 경기 회복 이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금융규제 완화 기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한 3.6% 정도 기록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경기 회복세가 일어나다 보니까 금융규제를 너무 타이트하게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목소리가 같이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연준 의장 교체 가능성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후보자가 바로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입니다. 제닛 옐런 의장보다는 조금 매파적이지만 여전히 점진적 금리 인상을 옹호하고 있고요. 다만 차이점은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서 우호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점진적으로 인상되는 이 시기에 금융규제 완화까지 좀 가세가 된다면 주식시장 추가 상승 여력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연준 이야기까지 짚어주셨으니까 바로 중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대회가 다음 주에 시작이 됩니다. 중국발 정책들 많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오늘 어쨌든 통화수합 연장에는 협의를 하는 좀 긍정적인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우리 증시 좀 우호적인 환경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이야기 덧붙여서 다음 주 전략 한번 짚어볼까요? 네, 다음 주는 좀 중국 쪽의 이슈를 포커스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5년에 한 번 개최되는 이 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정책들이 방향성이 나올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이유가 이제 시진핑 2기 정부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의 이 정책 방향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회의이기 때문에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교체되는 상무위원회 성향 그리고 향후 정부 정책 방향성을 발표할 텐데 이 두 가지를 좀 내용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진핑 2기 정부 권력은 오히려 더욱 강화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개혁 추진력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교체될 수 있는 상무위원들의 성향을 보면 오히려 이런 규제 개혁이라든가 환경 규제 그리고 IT 인프라 투자 이런 쪽을 좀 더 옹호하는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개혁들 추진력이 좀 가속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 정책 내용도 말씀드린 대로 상무위원회 성향과 비슷하게 국유기업의 개혁 그리고 환경 규제, IT 인프라 투자에 조금 더 매진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당대회 시기와 맞물려서 또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좀 발표가 되는데요. 3분기 GDP 그리고 9월 소매 판매, 광공업 생산 등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지표들 같은 경우에도 전월과 좀 유사한 수준으로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측에서는 다음 주 훈풍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코스피의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략으로 좀 넘어간다면 IT랑 금융 주도 지속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중국 당대회 모멘텀으로 저희는 소재 산업재 상승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조현주 연구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죠.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다음 주 중국 이슈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중국 쪽을 좀 집중적으로 여쭤볼까 합니다. 일단은 한중 통합 수합 연장이 합의가 됐고요. 3년 연장이고 기존과 조건 금액은 같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당대회 이후쯤에나 좀 타결이 될 것으로 합의가 된다면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드 이후에 처음으로 양국 간의 어떤 협상이 체결된 것이라서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게 올바를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드 보복의 지렛대로 통화수화부를 활용한 것도 사실인데요. 경제적 실익은 그렇게 중국에게는 없는 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5년 임기 동안을 보면 주변국과의 갈등만 키워와서 외교적 고립이 심화가 됐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시진핑 2기 내각에서는 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먼저 통화수화부 계약을 좀 연장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 정부가 중국에게 대해서 통화수화부가 아시아 지역의 역내 금융 안정뿐만 아니라 국제 외환 거래 1%밖에 안 되는 그 위안화의 국제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집요하게 설득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번에 그 중국의 입장 변화로 봤을 경우에 사드 배치가 철회되지 않는 상태에서 통화수화부를 연장해 주었지만 민감한 북핵과 관련된 대북 정책을 아직 어떻게 바꿀지 명확한 의사 표명을 안 했고요. 사드 배치 문제를 어떻게 재해석하느냐에 따라서는 앞으로 사드 보복 조치와 관련된 방향도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대회 이후에 외교 정책 방향에 따라서는 국내에 그동안에 억눌려왔던 사드 관련주들도 좀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오늘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이거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1일부터 7중전회 시작을 하는데 당대회 앞두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 7중전회가 정확히 어떤 행사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중국 공산당 지도부들의 임기는 5년입니다. 5년 임기 동안에 보통 한 7차례 전체 회의를 열게 되는데요. 7번 개최가 되기 때문에 1중전회, 2중전회, 7중전회라고 합니다. 1중전회는 당의 인사를 결정하는 중대형 회의고요. 2중전회는 행정조직 개편, 그리고 또 3중전회는 중국의 미래를 알려주는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이제 7중전회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 중앙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2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에 참석해서 시 주석이 지난 그 5년간 성과를 좀 정리를 하고요. 최대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반부패 운동을 주도했던 중앙 감찰 검사위원회 반부패 보고서를 좀 논의할 뿐만 아니라 19차 당대 제출용 공산당의 당 헌장을 좀 수정하는 초안도 검토하는 중요한 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당대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제19차 당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전 세계 이목이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봐야 될 관전 포인트나 핵심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일까요? 네, 5가지 흥미진진한 흥행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세계 이목이 중국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진핑의 야망이 어디까지 갈 건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부패 운동을 하면서 상당 부분의 정적들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권력의 초석을 다졌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자신이 꾸며놓은 내각을 통해서 앞으로 10년 아니면 5년 그 임기 동안에 어떻게 중국을 끌고 나갈지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인사와 관련된 나이 제한을 파기할까 문제인데요. 현재 그 정년이 68세가 명문화된 것은 아니지만 관례로 지금 이어져 왔습니다. 이 때문에 왕치산이 68세에도 불구하고 상무위원 지위를 계속 유지시킨다든지 아니면 다른 권력을 잡았을 경우에는 앞으로 다른 천민어리라든지 이런 차기 대권 주자 구도에도 좀 차질을 빚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관점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인사를 둘러싼 당내 투쟁이 어느 계파에 쏠리느냐도 중요합니다.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완전체가 아니라
상하이방, 공천당과 같은 다양한 파벌이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어떤 파벌이 상무위원회 좀 더 많이 진입하느냐도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이시고요. 마지막으로 중중국 함정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지, 그리고 향후 5년간의 외교 정책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이 얼마나 유연하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말씀해 주신 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위안화 움직임도 보이는데요. 강세 전환을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위안화 강세가 흘러갈까요? 아니면 다시 또 하락 반전을 할까요? 네,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1달러에 6.69위엔까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의외로 상당히 시장에서는 의외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도 부진했고요. S&P가 그 중국의 장기 신용 등급을 AA에서 싱글 A 플러스로 한 단계 낮춘데도 불구하고 절상 흐름을 보였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는 이번 주 그 금요일날 빠르면 발표될 예정인 미국의 재무부의 그 환율 보고서라든지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앞두고서 그 위안화 절상을 좀 시킨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내년에는 새로운 총리라든지 인민은행장이 나오기 때문에 환율 변동폭을 앞으로 상하 2%에서 상하 3%로 확대시켜주고요. 변동 환율제로 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위안화 절하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미국과의 통상 압력이 이슈화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달러 대비 절하 폭은 앞으로는 크지는 않겠지만 유로와 같은 다른 통화에 대해서는 절하 압력을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연말까지는 변동 그 폭은 1달러에서 한 6.5에서 6.9 유엔에 좀 안정된 빠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이제 중국 증시 상황 한번 여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흐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십니까? 네, 당분간 중국의 정치 민간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당대가 끝나더라도 일중전회가 예정되고 있고요. 또 12월에는 내년도 경제정책과 관련된 기본 방침이 정해지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증권시장의 안정이 아무래도 그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증시의 그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연기금이라든지 기관의 지금 순매수 지시가 내려간 상태고요. 또 고액 투자가들에 대해서 대량 매도 금지와 같은 다양한 그 증시 그 부양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5년간의 중국 경제 방향이 정해진 그 연말까지는 경제 개방이라든지 금융시장 발전, 또 시민의 부를 증가시키는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 4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흥 그 산업들의 발전을 중국 정부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가장 수혜라고 할 수 있는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징동, 웨이보, 시나, 소와 같은 인터넷 IT 기업들 그리고 통신 서비스 종목들은 앞으로도 관심을 좀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증시 다음 주 전망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릴 텐데요. 2부에서는 많은 종목 함께합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고요. 여러분의 종목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분들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 동부증권 범어지점 이영환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